네, 협동농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농구의 특성과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농구는 좁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죠.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간단한 경기 규칙을 익히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농구이고요. 이런 농구를 통해서 근력과 지구력, 순발력 등의 체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협동농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협동농구는 혼자가 아닌 가치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체의 협업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구 수업을 말합니다. 농구의 단순한 운동 기능을 연마하여 농구의 우수한 농구 기능과 전술 전략을 익히는 것이 목표가 아닌 다양한 운동 기능을 삶과 연계시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 요소와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협동농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협동농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기 운동 중에 가장 큰 공을 사용해서 가장 작은 골대에다 넣는 이 농구를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골대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패스를 통해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그 다음에 책임을 배울 수가 있고요. 드리블을 통해서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신체는 몸과 마음을 뜻하죠. 또한 농구는 3초를, 5초를, 8초를, 24초를 등의 이런 시간 제한을 통해서 시간 개념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낮은 자세일수록 수비가 강해지며 낮은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팀이 승리한다는 것을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요. 장애물이 없다면 시도를 해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를 하여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혼자 넣으면 혼자 좋겠지만 같이 넣으면 같이 좋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협동농구의 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반칙은 퇴장이지만 4번의 기회와 용서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농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동농구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협동농구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 아이들에게 이 농구의 가장 기본적인 바이올레이션과 파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여 실수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이것을 바이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실수가 상대로 하여금 상처를 준다면 상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나에게는 큰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파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협동농구의 규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요. 농구는 다양한 규제와 규칙을 적용하며 인간의 삶과 가장 닮은 스포츠이죠. 해서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으며 슛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패스를 해도 되는 상황과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의 농구는 농구 기능을 배워 농구를 잘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협동농구는 농구를 통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에는 필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그 다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아이들에게는 농구와 연계시켜서 제가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잘못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받는 선도 처분이 있다면 이거 농구의 바이올레이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죠.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생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잘못 중 상대에게 피해를 준 가해 사실이 있으면 선도 처분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파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올레이션과 파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올레이션입니다. 바이올레이션은 아이들에게 3가지로 구분을 시켰는데요. 개인의 실력 미숙으로 인한 바이올레이션, 시간과 관련돼서 미숙한 그런 바이올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선과 관련된 미숙으로 인한 바이올레이션, 이렇게 3개로 구분했는데요. 우선 개인의 실력 미숙으로 인한 바이올레이션, 바로 더블 드리블, 트래블링, 키킹이 있습니다. 더블 드리블은 무엇일까요? 드리블을 2번 했다라고 해서 드리블을 2번 하게 되면 안 되는 규칙이죠. 드리블을 하고 나서 잡게 되면 슛이나 패스를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드리블을 하게 되면 드리블을 2번 했다고 해서 더블 드리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래블링입니다. 트래블링이 무슨 뜻일까요? 여행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너무 멀리 여행을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드리블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보 이상 걷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3보 이상 걸으면 안 되겠죠? 바로 트래블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구는 손으로 하는 것이 발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공을 발로 차게 되면 키킹 바이올레이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과 관련된 미숙으로 인한 바이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를, 5초를, 그 다음에 8초를, 24초를 등이 있습니다. 공격 제한 구역이 있죠. 그런 공격 제한 구역에 3초 이상 머물렀을 때는 바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바이올레이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초룰에 해당이 되고요.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5초 이상 있었을 때는 바로 5초룰 바이올레이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격하기 위해서는 A 코트에서 B 코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하프 라인이 있습니다. 몇 초 만에 이 하프 라인을 넘어가야 될까요? 바로 8초 만에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8초를 넘어섰을 때는 바로 8초를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게 되겠죠. 최종 몇 초 만에 슛을 쏴야 될까요? 농구는 24초 만에 슛을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미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켜야 할 선과 관련된 미술입니다. 어떤 걸 잘못했으면 이렇게 바이올레이션에 걸릴까요? 바로 선과 관련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라인 크로스입니다. 우리가 농구 코트가 있는데 이 농구 코트의 바닥에는 선이 그려져 있는데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바깥 라인에 엔드 라인과 이 사이드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걸 넘어갔거나 라인을 밟았을 때는 라인 크로스 반칙, 바이올레이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하프 라인이 있는데요. 공격자가 A 코트에서 B 코트로 넘어간 후에 다시 공을 가지고 다시 B 코트로 넘어오게 되면 하프 라인 바이올레이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울입니다. 파울은 P파울, T파울, U파울로 아이들에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P파울은 퍼스널 파울, 바로 개인 대 개인에 의한 신체적 파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밀거나, 그 다음에 때리거나, 잡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푸싱, 파킹, 홀딩, 그 다음에 블로킹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은 T파울, 바로 테크니컬 파울입니다. 테크니컬이란 뜻 자체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이란 뜻입니다. 신체 접촉 없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파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상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행위라든가 욕설, 언행 이런 것들이 바로 테크니컬 파울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유파울입니다.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바로 스포츠맨으로 어긋난 행동을 한 그런 파울인데요. 아이들에게 P파울과 그다음 T파울을 합친 가장 심각한 파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협동농구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요? 주제를 정해서 의미 있게 가르쳐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스킬 챌린저 바스켓입니다.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농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캐치, 패스, 드리블, 슛, 그리고 리바운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기능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수업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쇼미더 바스켓. 농구에 대한 깊은 안목과 감수성을 위한 농구를 주제로 시 또는 랩 가사를 만드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I am 그라운드 바스켓입니다. 심판법을 게임으로 익히는 그러한 수업이죠. 자, 리듬 바스켓 트레이닝은 무엇일까요? 자, 아이들에게 리듬 바스켓 트레이닝이라고 설명하고 농구 기능을 리듬에 맞춰서 기초 동작을 알려주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또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체력장 바스켓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구에게 필요한 체력 요소나 그런 기초 동작을 가지고 준비 운동으로 만들어서 매일 반복해서 연습해서 체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력장 바스켓 트레이닝 수업이 있습니다.